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역에 도착했는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죠? 그렇죠. 예. 작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네. 1년하고도 지금 몇 개월입니까? 4개월 뭐 이렇게 3개월이 지나가는 상황인데 주말에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건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있을 수 있는 협력의 논의들은 어떤 건가요? 네, 뭐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지뢰 제거부터 시작해서 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오늘부터 또 2일 동안 또 이제 장관급들이 만남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요인들이 나올 것이어서 해당 부분들을 조금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비무기 관련된 부분으로 좀 많이 할당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계속적인 이런 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만남을 통해서 아마 2, 3일 사이에 또 새로운 지원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협력 관계를 맺어놔야 그렇죠. 전쟁이 끝났을 때 네. 그 기업 효과가 그 효과가 있는 거고요. 과거 얘기하면 이제 이라크 전쟁 이후에 재건 당시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네네네. 그때하고 지금 비교를 하게 되면 뭐 어떤 공통점 내지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기대감이죠. 사실 네. 그때 이제 11년부터 13년, 15년까지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도 우리나라가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13년부터 15년까지의 기사들을 쳐서 좀 많이 읽고 왔는데 네. 사실 그때도 기대감이 컸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공통적이고요.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억에서 3,570억 달러 규모로 사실 기간이 늘어나면서 규모 자체가 좀 커졌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경우는 8천억 달러가 넘죠.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일단 2배 이상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게 이제 전쟁에 대한 기간 자체가 훨씬 더 길다 보니까 그렇죠. 피해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라크 때도 하나 쪽이었죠.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그 70억 달러 정도의 이런 수주들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흐름들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수주를 받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간 자체도 상당히 길었거든요. 이라크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이상의 이런 재건 흐름들이 있었어요. 사업건이 한 6건 정도로 나눠졌고 장기적으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 단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재건을 하게 되면서 뭐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무엇보다 차이점은 사실 과거의 재건주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약간 뜬구름 잡는 이제 전쟁이 났고 재건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충분히 뭔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끼리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장관급끼리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좀 생성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기대감은 형성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상승률 상위 종목을 좀 전에 보여주셨는데요. 기업 얘기는 뒤쪽에 좀 하겠고요. 네네. 그러니까요. 재건 수요라는 게 이제 뭐 전쟁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진 것들을 복구하는 수요니까 그죠? 네네. 필수적인 걸 먼저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네옴시티나 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건 처음부터 정말 계획적인 도시, 엄청난 네네. 천문학적 규모로 그렇죠. 최첨단 그 IT 기술이 총동원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네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재건 관련주는 네옴시티나 이런 쪽도 모멘텀이 있다는 게 또 이전과 다른 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이랑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장을 해주는 역할들이 좀 다릅니다.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이 좀 다른 게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데모나 현대, 에버댐 아까 이제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좀
주를 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은 한미글로벌, 유신, 뭐 이런 히림 이런 종목군들 PM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았었던 기업들이 또 관련주로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왕세자가 방한하기 전까지 주가가 정말 탄력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만 실질적인 이제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쌓아나가는 좀 흐름들이 나와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추가적인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기대감이 빠졌으니까 그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 쪽에 대한 이런 진전 흐름들은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 주도가 되려면은 정말 굵직한 큰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수주가 나오지 않으면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반도체라든지 OLED 같은 턴어라운드 업종에 대한 또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어서 약간의 좀 괴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증시기억은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를 말씀드렸지만 뜬금없는 뜬소문 이런 게 아니고요. 기대감. 그렇죠? 네, 그렇죠. 기대감으로 기대감인데. 샀다가 오히려 뉴스가 나올 때는 팔아주는.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현실로 실적으로 반영될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기대감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건데 그 모멘텀이 한번 지나갔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뭐 테마성이 더 깊고 그렇죠. 네. 신도시나 이런 최첨단 도시 건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쵸. 양수겸장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고 우리가 뭐 건설주 얘기도 했고 네. 기계 장비 얘기했는데 관련돼서는 그러면 본부장님은 어떤 주식 관심 네, 있게 보세요? 저는 뭐 실적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기계 쪽이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두산 밥켓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두산 그 건설기계 쪽이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건설기계가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얼마나 활발하게 수주가 나오는지가 중요했는데 이게 2년 전부터 북미 지역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그 자리들을 한국 기업들이 좀 많이 채워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들 좀 잘 나온 기업들 보시면 다 북미 지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북미 쪽은 건설업이 지금 굉장히 호황이고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장 자체가 꺾이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정말 강력해져서 이런 건설 중장비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해주신 뭐 재건이라든지 뭐 사우디 뭐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프로젝트에도 다 건설 중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 바람이 이쪽에도 불고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 이런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들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실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또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굵직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많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있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지금 상당히 고가 라인에 있기는 합니다만 예. 실적 베이스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뭐 급등으로 상승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이런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테마성이 짙은 종목보다는 좀 굵직하고 실질적으로 실적 베이스로 좀 안정적으로 쫓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셔가지고 건설기계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죠? 두산 네. 밥켓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이렇게 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쵸. 북미 쪽의 모멘텀, 그죠? 네. 건설.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재건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혜를 또 받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장비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전에는 이런 굴삭계라는 게 두산 인프로코와 진성 TC 이런 게 옛날에 중국 모멘텀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한 차례 크게 올랐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보다는 결국은 북미. 네. 네. 북미를 봐야 된다. 그럼 북미는 뭐 건설 업황이 좋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미국도 인프라 투자 혹은 이제 그동안에 오래된 걸 교체하고 이런 수요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건설업에 대한 호황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미 기업들의 외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비중들을 국내 기업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실 제품들의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네.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그쪽에서도 아직까지 좀 활약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대 시장을 모두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북미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산이 밥켓을 인수했을 때도 그 돈을 주고 그걸 사. 막 이런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죠? 네네. 효자 노릇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두산 있죠. 밥켓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하창한 본부장님과 함께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퇴근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겠습니다.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